네, 이어서 가라앉은 수출 소식입니다. 5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 역시 1년 내내 적자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가 그리고 중국에서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에 이어 2월도 반도체 수출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9억 6천만 달러,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5% 감소했습니다. 최근 2달 연속 마이너스 40%대로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 뒷걸음질은 7달째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세와 재고 누적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약세가 계속되면서 수출액이 준 겁니다. 비대면 수요도 많이 없어졌고요. 고금리 상황이라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ICT 투자도 거의 중단된 상황이고요. 투자가 안 되고 재고는 계속 쌓여 있고 시장의 경로가 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시장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부진은 작년 2월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따른 상대적인 감소폭 확대에 따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5% 감소한 501억 달러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수입은 3.6% 증가해 결국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5년여 만에 1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적자 행진을 끊어낼 특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정부는 일단 지난달 마련한 범정보 수출 확대 전략 이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로 소비, 즉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 수출까지 걱정입니다. 수출이 부진에 빠지면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다시 소비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50대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지난해 하루에 2-3건씩 들어오던 일감이 요즘엔 이틀에 1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인데 벌이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배차를 못 받고 그냥 퇴근을 할 때가 지금 1월달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그게 너무 횟수가 너무 자주 되더라고요. 그리고 IMF 때보다도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우류 수출은 1년 전보다 17% 줄었고 넉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같은 주력 품목의 부진이 눈에 띄는데 이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3만 5천 명 줄면서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입 물류 운송 등을 포함한 운수 창고업에서도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이 호전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이 동향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41만 명 넘게 늘었다지만 이는 2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이마저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신규 취업자 수를 10만 명 안팎으로 예상한 만큼 고용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새해 첫 달 수출 성적표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1년 전보다 16% 넘게 줄어서 넉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무역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 처음으로 마이너스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격히 나빠진 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부진해서입니다. 이 반도체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반토막입니다. 세계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 돌파구는 없는지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 적자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분기 영업 적자가 난 건 10년 만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주력인 메모리 부분 수요가 급감하며 가격이 폭락한 탓입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간신히 적자를 면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반도체 경쟁 상대인 타이완의 TSMC는 13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세계 반도체 1, 2위가 역전된 건 파운드리 경쟁력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주문한 설계를 토대로 생산만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발주처에서 선주문을 받아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제조해 사업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수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이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조금 경기 변동성을 덜 탄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6%인 데 비해 삼성전자는 15%대에 머무른 상황.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업체들이 반도체를 자체 설계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뒤늦게 뛰어든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에서 타이완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수합병 등으로 비중 확대에 나섰습니다. 오래된 공정부터 모든 걸 다 아는 TSMC라 지금 새롭게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랑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타이완과 미국, 일본의 삼각 반도체 동맹이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인력과 소재, 장비, 부품 등 전방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너스 0.4%.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본격화되던 2020년 2분기 이후에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다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건데요. 소비와 수출 모두 부진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자 민간 소비가 줄었고, 이런 사정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 수출까지 타격을 받은 건데요. 올해 1분기 상황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우리 경제 상황,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재택근무로 특수를 누리던 PC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IT 제품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도 잘 팔리지 않았고, 이는 우리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4분기 성장률을 0.6%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수출 위주 경제에서 수출 부진의 그런 영향에 따라서 제조업도 4분기 4.1%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경제를 떠받쳐왔던 민간 소비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불붙었던 소비가 주춤해졌고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탓입니다. 정부 지출이 늘었지만 수출과 민간 소비의 감소폭을 다 메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은 1년 전보다 2.7% 줄었고, 높은 금리와 5% 안팎의 고물가에 소비 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고금리의 부담이 아직 정점이 아닌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는 사실은 시차를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금리를 내리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는 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